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오장 투자 전략을 책임져드릴 증시 오늘건을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무 아쉽긴 합니다. 일단 그동안의 지수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한 거라고 하더라도 아시아 증시 안에서 코스닥만 이렇게 밀리고 있는 게 아쉬운 오늘장입니다. 다행히 코스피의 경우에는 낙폭을 좀 만회하면서 부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코스닥이 오늘장 특히 화장품주의 급락으로 인해서 1.5%가량의 내림세, 여기에 수출주 위주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761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확인해야 될 CPI, PPI 물가 지표가 있는데 그를 앞둔 불안감과 함께 24시간 내에 또 이란과 이스라엘의 부딪힘, 이 중동 전쟁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다시 또 억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국내 증시만 더 크게 반응할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실 텐데요. 그 안에서 오늘장의 투자 포인트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 봐야 될 종목들 이야기까지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락장 안에서도 힘을 낼 수 있는 수익버스 오늘도 준비해봤고요. 김준호 기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네. 왜 아시아 증시 안에서 우리 증시만 특히 코스닥이 이렇게 많이 밀리는 걸까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코스피는 버텨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의 하락과 도로교통 상황 전해주시죠. 일단 지금 중국 상해 증시는 오전장이 약보합으로 마감됐고 니케이 증시가 2% 이상의 강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증시만 좀 지나치게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 선물도 지금 이제 강보합권 내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난 월요일 날 정말 역사적으로 가장 큰 폭의 어떤 하락이 나와주고 나서 좀 반발 매수가 잘 들어와줬어요. 그래서 한 11% 가까운 큰 상승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중동발 전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 약간의 좀 이제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24시간 이내에 이제 공격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기도 하고 또 백악관에서도 15일 이전에는 이란이 공격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면서 유도 미사일 잠수함을 지금 이제 중동으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이제 군사적 긴장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다만 상당 부분 우리 국내 증시에도 좀 반영이 됐었고 또 지금 아시아 증시나 미 선물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만약에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단발성인 어떤 악재에 그치고 금방 시장이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락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지만 그동안 한 3, 4거래일 정도 강하게 시장이 반등이 나와줬다는 거에 대한 약간의 차익 매물과 숨고르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여러 가지 불안 요인으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했다? 그럼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보다는 그간의 상승에 네. 따른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수익버스 출발하기 앞서서 저희가 리뷰도 도와드려야 되는데 네. 어제 제가 종가의 신풍제약의 가격을 보고 놀랬던 맞습니다. 게 상한가 마감을 했어요. 맞아요. 네. 제가 딱 97,000원 상한가의 2차 목표가를 이 거래일 만에 설정하자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래도 기분 좋게 30% 이상의 상승이 이 거래일 만에 나와줘서 기분이 좋았고 그래서 상한가를 딱 찍고요. 오늘은 또 빠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익절가도 제가 넉넉하게 14,800원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도 익절가로 제시해드렸던 가격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풍제약은 이미 2차 목표가도 바로 이틀 만에 도달을 했고 그리고 익절 라인 때도 설정해드렸으니까 익절 라인 때만 잘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3차 목표가는 설정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코로나 관련 종목들도 좀 빠지고 있고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어느 정도 이틀 만에 한 3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으면 충분히 많이 나와줬더라 봅니다. 왜냐면 확진자가 다시 또 줄어든다고 했을 때는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신풍제약은 좀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취하고 다시 타점이 왔을 때 수익버스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2차 목표가로 상한가 딱 제시해드렸는데요. 네. 터치하고 현재 구간에서는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는 수익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2차 목표가에서 매도하신 분들 매도하시고 익절 라인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2차 전지주의 반등이 나와주고 맞아요. 있는데 저희 수익버스의 2차 전지는 어떻습니까? 뭐 대주전자 재료도 있고 에코프로 머티도 있는데 네. 에코프로 머티가 오늘 장중에 시장 대비 아주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이 맞아요. 이번 관복절 특사에 포함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반발 매수가 유입됐는데 빨간 버스로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에코프로 머티는 결국 지금 2차전지 캐즘이 극복되고 있고 또 이번에 청라지구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오히려 국내 NCM 배터리의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반기에 양극재가 역대급 최대 출하량이 나왔던 만큼 전구체는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가 중장기적으로 너무나 매력적이고 오히려 만약에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와주면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거의 오늘 목표가 언저리까지 갔었어요. 네. 그래서 88,000원 언저리까지 상승 흐름 나와줬었는데 2차 목표가를 다시 한번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000원으로 목표가를 좀 상향 조치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때도 7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머티가 오전장에 보여줬던 상승에서 다시 또 음봉 전환해서 네. 안타까우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저희가 이 종목 빨간 버스를 소개해 드렸으니까요. 97,000원의 2차 목표가 상향 조정하고 더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버스를 탑승해야 될지 첫 번째 수익 버스 노선부터 볼까요? 네,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과 종목들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오늘은 첫 번째 버스로 초록 버스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초록색 버스, 단계 버스 탑승 준비해 보겠습니다. 어느 마을로 갑니까? 오늘 좀 납폭 과대 섹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화장품 마을 있고 바이오 마을 있고 방산 마을이 있는데 오늘 뭐니 해도 전기차 화재 마을이 가장 핫해서 전기차 화재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기차 화재 마을은 낙폭 네. 과대라고 할 수는 있긴 하지만 네. 단기간으로 뭐 최근 2거래일만 맞습니다. 보면은 급등 종목들이잖아요. 사실 청라지구 화재 사고가 2주 전에 있었던 건데 네. 최근 들어서 국내 시장에서 이제 반응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오늘 좀 상승 흐름이 나아졌던 뭐 전고체 관련 종목들도 네. 사실 그동안 납폭 과대 중에 납폭 과대였다. 근데 지금 새롭게 전기차 화재 관련된 수혜주로 묶이면서 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종목들도 정말 오랜만에 반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기차 이제 화재 관련된 모멘텀으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충분히 납폭 과대가 나왔던 종목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스탁에서 상한가에 달성된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네. 우리가 매수 가능한 종목이 있는지 네. 첫 번째 수익 버스 번호 말씀드리죠. 오늘의 첫 번째 버스 번호는요. 453, 450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453, 450번 버스 탑승해 보겠습니다. 그 버스는요. 바로 그리드 위즈라는 버스를 첫 번째 버스로 들고 와 봤는데 거의 대장이잖아요, 지금. 거의 대장격이고요. 근데 네. 오늘 또 윗꼬리를 좀 달고 있어요. 아. 그래서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는 의미에서 한번 들고 와 봤고, 물론 뭐 전기차 이제 화재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과충전이잖아요. 근데 이제 과충전을 막을 수 있는 전력선 통신 PLC 모뎀 관련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이 바로 그리드 위즈다. 그래서 PLC 모뎀을 장착을 하면은 충전 설치를 했을 때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드 위즈가 다시 한번 이번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가장 큰 또 수혜 중에 한 종목으로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만 본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1등이고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한 30% 가지고 있는 PLC 모뎀에서 절대적인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도 전력 수요 관리 1위 업체예요. 그래서 에너지 관리 업체 중에서 최초로 또 상장한 업체이기도 하고요. 전기차 충전 모뎀뿐만 아니라 ESS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 태양광 발전 설치 공사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ESS와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특히 전력 수요 관련해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이다. 그래서 전기차 사업 매출 비중이 한 11% 정도 차지하고요. 태양광 사업 매출이 4%, ESS가 1%, DR 산업이 한 84% 차지하고 있는데 DR 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을 실행했을 때 그에 따른 정상금과 보상을 받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국전력을 필두로 공공기관과 또 국내 대표 기업의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탄소 중립화로 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리드 위즈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도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돼서 오늘 첫 번째 버스로 들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버스는 그리드 위즈였습니다. 최근에 이 전기차 포비와 관련해서 오히려 반사 수익을 볼 네. 만한 종목들로 여러 가지 수혜주가 꼽히는데요. 그 안에서 대장 역할 노릇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윗꼬리가 달린 현 구간을 매수 기회로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은요?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네. 소액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현재가의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네. 일단 뭐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37,500원 부근대를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29,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7,500원? 네, 37,500원. 37,500원의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27,000원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익 버스도 또 탑승 준비해 봐야겠죠. 이번에는 어느 노선? 장기로 갑니까? 중기로 갑니까? 이번 버스 같은 경우는 조금 장기적인 호흡으로 한번 가보자는 의미에서 빨간 버스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빨간 버스 탑승해 보겠습니다. 마을도 가봐야 되는데요. 종착지가 어딜까요? 네, 일단 종착지는
그래도 뭐니 해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금리 인하 관련된 수혜 섹터인 인공지능 마을이 있고 2차 전지 마을이 있고요. 바이오 마을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로봇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랑 마을이 똑같아요. 맞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 마을로 가는데 그중에서도 로봇을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골랐습니다. 네. 그만큼 확신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로봇이 결국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를 주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후보 섹터가 있는데 네. 그중에 로봇 섹터는 만년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후보 중에 단연 최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갈지 내년 상반기에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로봇 섹터는 최소한 한두 종목 정도는 포트에 담아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선제적으로 로봇 마을을 향해 달려가 보겠습니다. 장기 버스니까요. 시간 네. 갖고 여유롭게 보시고요. 어느 버스인지 번호 공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 오늘 소개할 버스는요. 277810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277810번 버스 탑승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타시고요. 그러면 그 버스는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을 다시 한번 들고 와봤어요. 대장을 또 갖고 오셨네요. 네. 어제 제가 엔젤 로보틱스 가져왔는데 오늘 한 6%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근데 로봇이 오히려 이제 충분히 시장 대비 잘 버텨주고 있다가 지난주 월요일 날 지금 시장의 어떤 큰 폭락으로 인해서 추가 하락이 나와준 이후에 오히려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현대 로템과 예전부터 육군에 납품할 만한 또 다관절 로봇을 꾸준하게 개발을 해왔었는데 드디어 시제품을 공급했다라는 얘기가 오늘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 로템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장중에 큰 폭의 상승 맞아요. 흐름이 나와줬는데 오히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쯤 되면 다시 이제 방산 관련 종목으로도 같이 좀 맞물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 외에도 이미 삼성전자에 간택받은 회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조기 인수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한 내년 정도에는 삼성전자만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을 앞두고 있고 공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태생이 이제 카이스트 연구팀으로서 휴머노이드 관련된 글로벌 1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보니까 결국 삼성전자가 콜옵션 행사는 2029년도인데 그 시기를 앞당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섹터에선 단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이고 또 로봇 섹터의 상승을 충분히 견인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두 번째 버스로 들고 와봤습니다. 저는 엔젤 로보틱스도 오늘 오전장에 좋은 흐름 보여주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윗꼬리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현재가 매수해서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편안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가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1차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14만 2천 원 라인대를 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4만 2천 원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네. 손절 라인대는 10만 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번째 버스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외에 우리 김준호 매니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그 외에 장 끝나자마자 MBN 골드 사이트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번 주 시장 전략 방송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살짝 시장이 좀 흔들려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 오히려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와줬을 때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콕 집어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MBN 골드 사이트와 너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약간의 불안함 우리 김준호 매니저 해소하고 꼭 가보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